자, 오늘은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재무구조 이런 거부터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면 뭐 매출액은 1조가 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매출액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거의 좀 쓰는 그런 양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정한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료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2018년도에는 한 170억 정도 벌었고, 그 다음 2019년도에는 153억 정도 벌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64억 정도를 벌었는데요. 뭐 매출액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매출액은 오히려 좀 줄었는데, 뭐 그렇게 보면 다른 비용 같은 것들, 뭐 이런 게 좀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조금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뭐 이게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 되니까요. 뭐 PSR 지표라 그러죠. 뭐 지금 뭐 별 지표들도 다 갖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때는 PR이라는 지표를 갖다 댔다가 PBR이라는 지표를 갖다 댔다가 PDR이라는 그런 지표도 갖다 댔다가, PDR은 꿈이라는 얘기죠. 꿈. 자, 뭐 꿈의 크기가 얼마라고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 PDR이라는 뭐 그런 지표까지 갖다 댑니다. 근데 지금 요거 같은 PSR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몇 배냐 이런 부분이죠. 자,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니까 뭐 5,500억 정도면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니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뭐 30%, 부채 비율이 30%라면 거의 뭐 이 빚은 안 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게 자본금이 한 497억 정도 되고 이 유보율이 826% 정도 되니까 한 4천억 정도 회사의 사내 유보금으로 한 4천억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쌓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뭐 사내 유보금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무상증자 뭐 이런 가능성들도 좀 있으니까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뭐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강하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일부 좀 듭니다. 자, 근데 뭐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증자 한 거를 그렇게 크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지만요. 자, 일단 왜 이 꿀뚝주를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을까요? 비료죠, 비료. 비료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공기 중에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있는데 이 수소를 갖고 수소를 공기 중에 질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암모니아를. NH3죠, 암모니아는. N이 질소니까 질소 하나하고 수소 3개가 붙은 게 NH3 암모니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드니까 수소하고 관련이 되는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정밀화학 같은 것도 이 암모니아 수송을 하는데 국내 옛날에는 삼성정밀화학이 한국 비료였습니다. 저 비료 사업은 다 접었지만요. 그 옛날 얘기 지금 잠깐 할 시간이 되겠네요. 이병철 회장 있잖아요. 삼성그룹 그 고 이병철 회장이 그때 옛날에 사카린을 밀수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진짜 큰일 났었죠. 그래서 그 삼성그룹 중에 가장 좋은 회사를 국가에다가 헌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롯데정밀화학이죠. 그게 바로 한국비료였다가 이름을 삼성정밀화학으로 바꿨고 그 삼성정밀화학을 롯데에서 갖고 가면서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뀐 겁니다. 그 삼성정밀화학일 때 이때 비료 사업은 접었어요. 하지만 옛날에 비료를 만들다 보니까 요즘도 암모니아를 이렇게 운송하는 그쪽에서는 70%를 이 롯데정밀화학이 차지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료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저런 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야, 뭐 재무구조 괜찮네. 뭐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해도 되는 그런 기업이네라는 거, 그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북한 모멘텀도 있죠. 북한 모멘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상회담까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같은 경우도 뭔가 대화를 하기에는 그렇죠. 예, 민주당 정권이 편할 겁니다.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껄끄러울 거예요, 걔들도.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 정권 하에서 말이 좀 이렇게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정권 하에서 뭔가를 조금 성과를 이뤄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통신선도 연결했었고 그 다음에 저 한미 훈련 때문에 통신선을 단절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도 좀 복잡할 거예요. 네, 좀 복잡할 겁니다. 뭐 주판 날도 많이 튕겼겠죠. 어떤 게 이길까, 뭐 차기 정권하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정권이 낫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또 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인도적 지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인도적 지원이죠. 자, 이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같은 경우는 식량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연관이 된 거예요. 북한은 이 비료 생산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석탄을 태운답니다. 걔네들은 석탄을 태워갖고 석탄에서 걔네도 마찬가지 수소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해물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석탄에서 수소를 뽑아갖고 태워서 석탄에서 수소를 뽑아서 그걸 공기 중에 질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저 비료를 만드는데요. 뭐 비료 공장 같은 경우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옛날부터 하여튼 뭐가 한다, 뭐 도와준다 그러면 비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농약, 비료 이런 것들. 자, 올해 북한이 굉장한 극심한 가뭄하고 홍수 이런 걸로 정말 많이 시달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신선만 연결된 단계고 어떤 지금 아마 물밑에서 막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서 얘기가 아마 막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딱 또 뉴스상으로 이렇게 딱 터져 나왔을 때 그때 보면요. 지금 뭐 저 신혼 같은 거는 벌써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거고요. 자, 뭐 거의 안 움직인 종목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북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캡처를 좀 해놨는데요. 자, 청정수소 도입 이러죠. 자, 청정수소라는 거는 뭐 저쪽에서 최소한 분루수소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를 포집한 그 분루수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남해화학, 삼성물산. 자, 이 세 기업이 해외에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무역 부분들을 맡고 있고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그 수소를 이용해서 뭐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기업이 해외에서 청정 수소를 이렇게 들여와서 뭐 국내에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수소 모멘텀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수소 모멘텀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대북 모멘텀까지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2개 정도가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 옆에 제가 또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가칭이에요, 가칭. NES 테크놀로지. 자, 요렇게 가칭으로 이렇게 이름은 지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뭐 영문명이 이렇게 되고요. 자본금 뭐 이렇게 해갖고 회사와의 관계는 없는 거고. 자, 요거는 뭘 하는 회사냐?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용 황산을 만드는 회사. 자, 이 비료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화학 공정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저 황산 같은 경우는 고순도 황산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냥 황산이 아니라. 자, 이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 이 황산 같은 경우는 산성이죠. pH라는 게 있어요. pH라는 게 뭐냐 하면 그거는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pH가 7이면 중성입니다. 7보다 아래에 있으면 산성이에요. 그리고 7보다 위에 있으면 알카리성입니다. 황산 같은 경우는 강산이에요. 이 황산이 아마 pH가 3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요걸 하다 보면 또 우리 가성소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이에요. 세정제 같은 걸로 쓰이는데 뭐 산에 담갔다가 알카리에 담갔다가 막 이런 화학 반응을 막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데 고순도의 황산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자회사 형태로 만드는데요. 처음에는 이 남해화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ENF 테크놀로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 한 기업은 또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청정수소 도입하는데 삼성물산이 들어갔잖아요. 자, 이거 반도체용 황산을 만드는데도 삼성물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 삼성물산하고 뭔가가 좀 이렇게 좋은 관계, 뭐 그런 관계가 계속 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뭐 앞으로 일을 하는 것도 같이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처음에 그 재무제표 보셨죠? 저 기업이 뭐 별 상당히 좀 재무제표 봐서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북한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자, 수소 관련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또 신사업으로 황산 산업에 진출한대요. 반도체용 황산. 자, 그렇게 되면 이 비료 산업 때문에 좀 멀티플을 좀 이렇게 높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자, 이 신사업들이 조금 잘 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렇죠. 예, 분명히 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가장 크게 변할 때는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를 때는 그럴 때입니다. 기업의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주가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전략 부분들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뭐 요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이 화면을 어제 만든 거니까요. 오늘 뭐 장 끝나고 뭐 이렇게 만들 그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 PPT 같은 경우는 항상 하루 전에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두들겨 맞았는데 자, 오늘은 뭐 약간 좀 플러스가 났죠. 자, 22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북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때가 2018년도예요. 2018년도. 그때 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자, 그때 얘 같은 경우도 뭐 한 3배 가까이 그렇게 움직였네요. 자, 여기서 이게 월봉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어떤 모멘텀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사 괜찮고 신사업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 조금 좀 단기적인 뭐 내일 당장 먹고 나와야지 이거보다는 매수를 하면서 쭉 매집을 하면서 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만 가질 수 있다라면 상당히 훌륭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